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미국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서 가장 긴 줄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독관 앞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관광업계에 몸담은 지 12년이 된 앨리슨 리드입니다. 저 역시 관광지에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인데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 관광 박람회 IMEX 아메리카에서 한국관을 보고 받은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전통과 자국 문화를 뽐내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들여 화려한 부스를 꾸며놨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화제가 된 곳은 단연 한국관이었죠. 예상 밖의 반응을 보고는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MEX 아메리카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각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광 매력을 뽐내며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선보이죠. 올해도 190여 개국이 참가해 각자의 부스를 꾸몄고 관광 전문가와 일반 방문객들까지 북적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독관이 가장 주목받았어요. 박람회 첫날 아침 저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관 부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풍경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관광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방문객들까지 마치 록스타를 기다리듯 한독관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려는 체험 구역에 줄을 서고 있었고 이미 한국 문화를 접해본 듯한 이들은 친숙한 듯 다가가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저는 흥미가 동해 한국관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았습니다. 한국관을 먼저 살펴보니 입구에선 한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의 한복이 걸려 있었고 한국에서 직접 초청된 스타일리스트들이 관람객 한 명 한 명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신이 나서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고 한복을 차려입은 방문객들은 부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SNS에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한복을 입은 채로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한복을 입어본 한 미국 여성은 친구와 사진을 찍고 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한복은 진짜 놀랍도록 아름다워요. 이렇게 세련된 전통 의상이라니요. 이 여성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다며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더 알고 싶다고 했죠. 평소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던 그녀가 이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향한 호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 체험 구역을 지나자 한국의 대표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 김치, 그리고 한국식 불고기와 같은 음식들이 제공되었어요. 음식 시식 코너는 연신 새로운 음식이 채워지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줄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의 떡을 먹어본 적이 없는 관람객들도 많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움에 가득 찬 얼굴로 감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짠의 맛이 어우러진 불고기와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김치가 인기를 끌었죠. 미국에서 온 한 여행 블로거는 김치를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지만 이 김치는 매운맛과 동시에 산뜻한 맛이 나요. 무척 신선하네요. 그는 곧바로 자신의 SNS에 사진과 소감을 올리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한국관의 또 다른 인기 코너는 바로 VR 체험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와 자연 경관을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도의 해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한 사람들은 마치 실제로 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감탄했죠. 저 역시 호기심에 VR 체험을 해보았는데 경복궁의 웅장함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초록숲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체험은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옆에 있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VR로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실제 한국 여행이 이렇게 색다른 경험이 된다면 꼭 가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VR 체험을 마치고 나서도 그 생생한 풍경을 잊지 못한 듯 연신 감탄을 쏟아냈어요. 한국관에는 K-뷰티를 소개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스킨케어 전문가들이 각자 피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처음 써본 방문객들은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과 산뜻한 마무리감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장품을 체험해본 한 여성은 미국에서 이런 화장품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피부가 편하네요라며 SNS에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가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를 박람회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관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미국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내세운 관광지가 아닌 현대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과는 전통적인 관광 명소와 현대적인 기술을 적절히 융합해 관람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즐기게 만들었죠. 미국의 한 동료는 한국은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군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한국에서 보고 배워야겠어요라고 말하며 감탄했어요. 한국관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글로벌 관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가면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광 트렌드를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IMEX 아메리카에서 보여준 한국관의 인기는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한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관의 열풍이 이어진 지 며칠 후 IMEX 아메리카에 참여한 각국의 관광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관의 성공적인 사례와 그 숨은 비결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일본이나 프랑스, 중국의 관계자들조차 한국이 보여준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리를 자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관광 전략이 어떻게 기존의 틀을 깨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매력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번 IMEX 아메리카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를 독창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관광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는 각자 차별화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나 기모노, 신사 등 전통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로, 중국은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유적지와 웅장한 자연 경관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죠. 프랑스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고풍스러운 거리들로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나 문화 경험을 통해 관광객을 참여시키는 방식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관람이 아닌 방문객이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핵심이었죠.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한복 체험 코너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전통 의상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이 된 듯한 경험을 주었고, 이 순간을 바로 SNS에 공유하게 하여 박람회장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미국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의 관람형 관광 모델을 뒤집는 신선한 혁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죠. IMEX 아메리카를 통해 한국이 보여준 가장 큰 혁신은 관광을 경험 중심으로 바꾼 점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여행자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은 이러한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몰입형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다도 체험, 한복 체험,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 모두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느끼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다도 체험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실제로 한국식 차를 직접 따라 마시고 다식과 전통 다도 예절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한국 가정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체험을 마친 관람객들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친근한 한국의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었죠. 이러한 경험 중심 관광 전략은 많은 나라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람회 이후 미국 관광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특히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내의 관광 상품들도 이러한 몰입형 관광 방식을 도입해보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한국관에서 제공한 VR 관광 체험은 한국을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맥스 아메리카의 많은 부스에서 VR을 활용한 전시가 있었지만 한국관은 유난히 주목받았어요. 특히 경복궁과 제주도 같은 한국의 명소를 VR로 구현한 체험은 압권이었죠. 저는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 속 경복궁을 걸어보는 경험을 했는데 고궁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건축물의 디테일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한 방문객은 VR 체험을 마친 후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고 감탄했습니다. 이 VR 체험 구역은 사람들로 늘 붐볐고 실제로 VR로 한국의 풍경을 경험해 본 많은 방문객들은 한국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한 문화유산에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활용은 한국관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해낸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의 관광 전문가들은 이 VR 체험이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관에서 미국 방문객들의 인기를 끈 또 다른 요소는 바로 K-뷰티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신선함에 감탄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자극이 적고 순하면서도 높은 보습력을 갖춘 이유는 많은 제품들이 천연 성분을 사용하며 최신 피부 과학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관람객은 K-뷰티 제품을 체험해 본 뒤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극 없는 화장품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 화장품은 정말 신선한 느낌이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K-뷰티는 이제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요리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 한국식 김치와 떡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맛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의 음식이 신선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관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맥스 아메리카에서의 한국관 경험을 통해 미국 관광업계는 앞으로의 새로운 전략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컬처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경험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관광 트렌드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직접 경험한 이후 저를 포함한 많은 미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경험 중심의 관광 모델을 미국 내 주요 관광지에도 도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참여와 몰입의 요소는 기존의 관광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한국관에서의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관광업계에도 큰 자극을 주며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관광 모델을 참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맥스 아메리카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관광 전략은 이제 미국의 관광업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한국이 앞으로 세계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맥스 아메리카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한국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관광업계 동료들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관광업계에서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죠. 특히 제가 맡은 관광 회사에서도 한국의 성공적인 관광 전략을 본보기로 삼아 여러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새로운 관광지가 아니라 필수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제가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거리와 그 사이사이에 고요하게 자리한 고궁들의 조화는 말 그대로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거리를 거닐며 길을 찾고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와 저를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고맙다며 차를 한잔하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느끼는 따뜻함에 감동을 받은 저는 이 나라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전통 음식, 비빔밥을 먹기 위해 찾아간 식당에서였죠. 한국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던 탓인지 저는 비빔밥의 모든 재료를 따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한국인이 친절하게 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섞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지만 제 생각에 그저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 반응에 그 한국인은 다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빔밥을 비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저는 순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 일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한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좀 더 직접 체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한국의 전통차를 체험할 수 있는 다원 자연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다도 자다어 문화가 매우 궁금했거든요.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지만 한국의 다도는 차 한 잔을 우려내는 시간과 과정 속의 의미를 담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죠. 차를 마시면서 차분히 차향을 음미하는 체험은 정말 색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오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화 중에 상대의 눈을 보고 빠르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 한국인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다도 체험 중 저는 무심코 대화 도중 빠르게 말을 건넸고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는 대화를 잠시 멈추더니 웃으며 다도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즐기는 시간이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번에도 저는 한국인의 세심하고 여유로운 대화 문화를 알지 못한 채 미국식의 빠르고 직접적인 대화 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 오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아닌 참여 방식과 사고방식에 깊이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다소 느리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그 차분하고 사려 깊은 한국식 대화와 소통 방식이 주는 편안함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한 오해와 미숙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차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행 중 치아에 문제가 생겨 갑작스레 치과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평소 미국에서는 치과 예약이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치과에 가는 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놀랍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치과에 방문한 저는 당일 예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비 역시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의 친절함과 세심한 설명 덕분에 치과 치료가 주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죠. 치료를 마친 후에는 치료 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비스였기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통해 미국의 동료들에게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줄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보여주는 관광의 매력이 단순한 볼거리나 체험거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전통의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을 더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관광을 통해 자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한국 문화 속에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문화 공유를 실현하고 있었죠. 미국에 있는 동료들은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 차분하고 세심한 소통 방식, 그리고 음식과 전통에 담긴 가치와 의미는 미국인들이 기존에 생각하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고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까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가진 매력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게 되었고 한국의 관광 전략이 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상점에서 한국 전통 소품, 한지로 만든 펜시 용품, 한글이 새겨진 액세서리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게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된
한국인 상인과의 일화가 또 하나의 오해와 깨달음을 주게 되었죠. 기념품을 고르던 중 저는 예쁜 한글 문구가 적힌 머그컵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상인은 제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나 가족 간에 수고했어요와 같은 격려의 말을 일상적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 컵에 적힌 문구가 단순한 장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속에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자주 격려하는 말을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상인은 한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주 주고받아요라고 답했죠. 한국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문화와 사고방식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지만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이 끝나고 저는 한국의 새로운 매력에 감동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에 제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첫 출근 날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과 자료들을 챙겨 회사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첫날부터 제 사무실은 한국에 다녀온 저를 반기려는 동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앨리슨, 한국은 어땠어? 그렇게들 멋지다고 하던데 정말 그랬어? 라며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들에게 한국이 가진 진짜 매력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한국인의 배려 깊은 문화와 친절함이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치과에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고 합리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만 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특히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놀라워했죠. 한국에서는 친절하고 세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의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체험한 작은 일상 속 배려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머니가 길을 찾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던 일이나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따뜻한 말을 건네며 물건을 추천해 주던 경험까지 모두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단순한 관광 서비스가 아닌 생활 속에 깃든 문화라는 점에서 동료들도 무척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보여준 경험 중심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복, 체험이나 다도 문화, 그리고 VR을 통해 한국의 명소를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관광의 색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는 다도 체험을 하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진정한 관광의 매력임을 알게 됐어. 제 이야기를 듣던 한 동료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선한 접근 방식이야. 우리도 이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의 참여하는 관광을 고민해봐야겠는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관에서 했던 다양한 체험을 미국의 관광지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동료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적 장소인 뉴욕의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방문객들이 당시 이민자들의 경험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대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하고 별을 관측하는 체험을 더 많이 제공하자고 했어요. 한국의 경험형 관광 모델이 미국 관광업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척 많았던 거죠. 미팅이 끝난 후 제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은 여러 동료들이 제게 따로 다가와 한국에 대해 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인사말과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한 동료는 앨리슨, 그동안 한국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와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겠어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한국의 기념품들, 예를 들어 한글이 새겨진 소품이나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공예품은 동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고유한 디자인과 세심한 디테일에 감탄하며 기념품을 둘러보고 한국 문화를 가까이 느껴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비빔밥은 비벼 먹어야 진짜 맛이라는 한국식 음식, 문화 이야기를 전해주자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아이맥스 아메리카에서 보여준 관광 모델을 통해 단순히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 자체를 하나의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광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경험담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회사의 발표 자료와 기획서에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맥스 아메리카의 성과 보고서에도 한국관의 성공 사례가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미국 관광업계에서도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된 셈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관광지와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감동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곧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고 싶어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의 문화이며 그 문화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더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